잠자는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김재현 교수님께서 잠의 기능을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잠은 아직까지도 완전히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일단은 뭐 우리가 다 느끼는 것처럼 너무 이제 낮에 피곤하다가 이제 잠을 자고 나면 이제 개운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당연히 우리 머리와 신체의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되게 수면 부족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고서 그걸로 인해서 잠의 기능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수면 부족할 때 당연히 졸리고 집중력도 저하되고 그러면서 이제 항상 수면 부족 때 나오는 것들이 대형 사고, 예전에 그 운전을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 조종하는 사람들이 대형 사고를 일으켰던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생겼던 대형 사고들을 되게 말을 하는데요. 이게 예전에 아주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아마 일부 시청자분들은 그 체르노빌 그 원전 사고가 있었고요. 이게 두 번째 왜 체르노빌이죠, 네, 이게요? 그리고 챌린저라고 이제 그 우주선을 발사했는데 그 조종한 사람들이 거의 며칠 동안 2시간 분이 못 자서 약간의 정말 미세한 실수로 인해서 저게 발사되자마자 폭발했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저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게 뉴저지에 있는 무슨 기차였는데 역시 이것도 기차가 저렇게 전복된 기차가 이렇게 탈선한 거죠? 네네네. 네, 부족하게 잔 그 조종사가 그 운전자 때문에 발생하는 저런 사건들이 이제 생기는 거고, 그 외에도 당연히 졸음 운전이 굉장히 큰 그 교통사고의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잠을 자지 않으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고, 또 이제 봤더니 잠을 계속 안 자는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의 빈도, 특히 이제 그 고혈압과 그리고 이제 그 관상동맥 질환이 올라간다고 돼 있고, 아직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계속 잠을 안 자고 있으니까 그런 교감신경이 증가돼서 생긴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뇨도 조절이 잘 안 되거나 당뇨가 생길 위험이 올라가고, 역시 밤에 깨어있으면서 깨어있을 때 나오는 식욕 촉진 호르몬이 깨어있을 때는 많이 나오고 잠이 들면 식욕 억제 호르몬이 나오는데, 깨어있는 시간이 많고 잠을 안 자면 식욕 촉진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비만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암세포, 뭔가 DNA에도 영향을 준다고 돼 있어서 암세포가 증식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쥐에서 실험을 했을 때도 잠을 안 재운 쥐들은 암세포가 훨씬 더 증식을 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식 기능에도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어서 이런 단지 휴식이 아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체만 휴식을 하는 건 아니죠. 우리 정신도 이제 휴식을 해야 되는데, 수면 부족 시에 아마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잠 못 자면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 증가하게 되고, 심한 경우 이제 우울증도 생기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내가 짧게 자는 게 아예 며칠을 딱 아예 확 못 자면은 굉장히 우울하고 막 이제 그런데, 또 이제 짧은 잠 4시간으로 계속 자게 되면 감정 기복이 오히려 심하고, 어린아이들은 행동 문제, 뭐 ADHD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특히 요즘 잠을 잘 못 자면 감정 기복이 심한 걸 많이 느끼는데 선생님들 그런 경험 없으신지? 많죠. 그렇죠. 근데 예, 아주 이제 오히려 이제 건강했을 때보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또 수면이랑 면역 기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또 제가 찾아본 걸 보니까 백신 이후에 수면을 잘 잔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을 봤을 때 그 항체 형성에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 이제 요즘 코로나 백신도 많이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백신을 맞고 잠을 충분히 자는 게 역시 그 백신의 효과를 더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또 이제 잠을 하면 이제 저희가 놓칠 수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억의 저장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새롭게 들어온 기억은 실은 이제 그 옆에 아래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제 해마라고 하는 부분에서 새롭게 들어온 기억이 잠깐 저장이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머리 전체 피질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잠을 자면 새롭게 습득한 기억들이 피질로 올라가는 장기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장기 저장이 잘 되는 것도 잠이 하는 일이고, 이 빨리빨리 그 해마에서 기억을 보내줘야지 해마에 다시 새로운 단기 기억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장소를 또 만들어주기 때문에 둘 다 단기 기억, 장기 기억에 다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거나 뭐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이런 사건 기억 외에도 내가 운동을 하거나 뭐 피아노를 치거나 뭐 자전거를 타거나 이런 이제 신체 기억도 실은 잠에서 중요하다고 이제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또 잠은 기억 외에도 망각에도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필요 없는 기억, 그러니까 약간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기억하게 되면 우리 머리가 꽉 차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줄이게 되고 또 나쁜 감정을 동반한 기억은 좀 줄이게 돼 있어서 되게 기분이 나쁘다가도 자고 일어나면 약간 그게 그렇게 큰 별일이었나? 라고 이제 저희가 그냥 잊어버릴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잠이 하는 일이고, 그래서 밤에 깨갖고 이메일을 쓰거나 누구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감정이 조절이 잘 안 될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피하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요즘 이제 치매 얘기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뇌는 노폐물을 밤에 배설을 하거나 또는 이제 밤에 쉬니까 생산이 감소가 되는 거라고 되어 있어서, 그 옆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 많이 쌓일수록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그 뇌 노폐물, 정상적인 단백질의 대사물인 아밀로이드가 쌓이는 건데, 시간이 짧을수록 저 대사물이 많이 쌓이게 돼서 이게 짧게 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네,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창의성에도 중요하다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타 아밀로이드는 알츠하이머 치매 때 많이 쌓이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게 네. 뇌를 망가뜨리는 물질인데, 잠을 적게 자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아니더라도 아밀로이드가 많이 쌓여서 뇌 손상을 일으킨다. 네, 그렇죠. 건강한 사람들도 하루 잠 안 자면 저게도 많이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이 뇌를 청소하는 시간이다. 그렇죠. 이런 거를 쓰레기를 다 청소해내니까요. 아까 이게 질문 또 올라왔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잘 자다가 새벽에 깨면 기분이 엄청 우울하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기분이 나쁜 상황이거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처리를 하는 게 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이제 중간에 어쩌다 깼을 때 약간 우울한 기분이 들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뭔가 낮에 있었던 일이 기억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꿈꾸는 잠일 때 낮에 나쁜 기억이 있다가 꿈꾸는 잠일 때 깨버리면 그쵸. 그 꿈이 처리가 되면서 그게 연결돼 버리면 또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꿈은 기억이 안 나지만 약간 나쁜 느낌만 남아있는 걸 수도 있죠. 우리가 꿈을 꾸더라도 다 기억을 못하니까. 요 백신 얘기가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최근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돼서 안 나와 있는데, 인플루엔자 백신하고 간염 백신하고 연구가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백신은 우리가 예전에 매년 맞으니까요. 요거 백신 맞기 하루나 이틀 전에 잠을 4시간 정도 잔 사람들하고 7, 8시간 충분히 잔 사람하고 한 달 후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백신 생성률을 측정해 봤더니 한 달만 지나도요, 두 차이가 20%가 차이 납니다. 백신이 아마 잘 잔 사람이 90% 이상 유지되고요, 백신 적게 잔 사람이 70% 나오다가 6개월에서 1년 가도 잘 잔 사람은 거의 80%, 90% 그대로 유지되는데, 잠을 적게 잔 사람은 그게 50%로 떨어지게 됩니다. 유지율도 또 생성률도 차이가 나고, 백신 항체가 유지율도 1년까지 유지되는데, 그 백신을 맞았을 때 잘 자는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조만간 맞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럴 때 그 맞기 한 3일에서 일주일 동안 충분히 잠을 잘 자고 백신을 맞는 것들이, 어렵게 맞고 부작용 걱정 많이 하시는 이 힘든 백신을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잠을 충분히 자는 거가 방법이라는 것들을 꼭 한번 생각해 두시고, 맞기 전에 술 마시지 마시고 잠 충분히 주무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백신 얘기하는데 또 그 똑같은 질문이 나와서 이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제 먹어서라도 자는 게 나을까요? 백신 맞으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럴 필요 없으시고요. 저희는 지나치게 잠을 줄이지 말라고 자연스럽게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자면요, 깊은 잠이 안 나와요. 그냥 잠만 재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고 나도 머리가 띵하고 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느끼는 거는 잠은 자는데 깊은 잠이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굳이 백신 때문에 수면제를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원래 드시던 분이라면 뭐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는 건강한 수면을 되찾기 위해서 일반 국민들이 충분한 숙면을 취하기 위한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방송을 꾸준히 신청하시면 본인이 수면제 없이 잘 자시는 방법들 하나씩 알아가실 테니까요. 방송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자야 되는가, 이것도 모든 수면 강의를 하거나 수면 얘기를 할 때 질문이 나오는 건데요. 적절한 수면 시간, 이건 제가 준비했습니다. 동물들의 수면 시간 한번 좀 볼까요? 이게 박쥐 19시간, 20시간 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밤에만 날아다니고 날아다니는 시간 빼놓고 다 자는 것 같아요. 그리고 뱀은 19시간, 사자는, 호랑이는 한 16시간, 가자는 그보다 조금 덜 자네요. 13시간 반.
저는 고양이를 안 키우는데 고양이가 하루에 절반을 많이 잔대요. 많이 자나요? 네, 그렇다고 하죠. 생각보다 많이 자네요. 많이 자네요. 강아지도 저도 입혀보고 놀랐는데 10시간을 자더라고요. 맨날 사람 쫓아다니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좀 사람보다 더 자는 것 같습니다. 돼지가 사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 8시간 정도. 그에 반해서 코끼리는 3시간, 말은 3시간, 기린이 2시간. 이런 거 보면 천천히 움직이고 둔한 놈들은 좀 적게 자는 것 같고 활동량이 엄청난 것들이 아마 좀 많이 자는 것 같아요. 대부분 시간은 술을 먹거나 이렇게 적이 없으면 그냥 평화롭게 활동량이 좀 떨어져서 결국 아까 주은영 교수님이 말한 대로 포스에스 S 우리가 피곤에 따라서 잠이 많아진다라는 거가 뭐 이것도 그걸 반증하는 거 아닌가. 운동량이 많아서 피로가 쌓이면 잠을 좀 잘 자는 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자는가 한번 볼까요? 아이들이 막 태어나면 18시간을 자다가 돌 지나도 한 15시간, 16시간 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걸음마를 할 때는 한 12시간에서 14시간, 학교를 가기 전에는 11시간에서 13시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다니면 10시간 정도, 중고등학교 다니면 8시간에서 9시간.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못 자는 것 같아요. 절대로 못 자죠. 저게 추천하는 수면 시간이죠. 예, 성인들은 7시간에서 9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결국은 뭐 외국에서도 이 정도를 자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추천되는데 우리 현실은 이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거고요.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 수면 시간은 동물과 사람이 다르고 사람도 일생에 걸쳐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앞에 또 질문 주신 것처럼 5시간 반 갖고 충분히 자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8시간, 9시간 자지 않으면 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적정 수면 시간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7시간, 8시간 정해놓은 거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몇 시간 자는지 평균을 내보면 7, 8시간이 제일 많고 정규분포의 가장 최고점을 이루는 가운데 몰리는 시간이 7, 8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의하는 거는 다른 자극 없이, 자극이라는 거는 커피를 마시고 너무 긴장한 상태로 뭐 아니면 낮잠 자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커피도 없이 낮잠도 안 되고 어떤 긴장도 없는 상태에서 낮에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저녁의 수면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6시간, 어떤 사람은 8시간, 어떤 사람은 9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의 적정 수면 시간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남들이 8시간 잔다고 내가 8시간 꼭 자야 될 필요는 없고요. 남들이 7시간 잔다고 아니면 4시간 잔다고 내가 4시간 이상 자면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자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7, 8시간에 몰려있기 때문에 7, 8시간이 적정 수면 시간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사람마다 잭팟의 숫자가 7일 수도 있고 5일, 6일 수도 있는 거고 9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일 많은 잭팟이 7시간이라는 거죠. 닥터 디멘트라고 하는 수면의 아버지가 수면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실험하는 방법을 적어놨는데 제가 그 책 보면서 그걸 따라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는 시간을 평소에 자는 시간에 맞춰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시면 10시, 11시면 11시에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날 때 6시에 일어나면 6시에 눈을 뜰 거예요. 근데 눈 뜨지 말고 계속 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잠이 안 올 때까지 1시간 이상을 누워있어도 잠 안 올 때까지요. 그래서 3일 이상 계속 하라는 겁니다. 보통 자기가 깨는 시간에 맞춰 습관적으로 깨기 때문에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눈 감고 계속 있고 30분이 20분이고 작은 잠이라도 계속 자고 1시간 이상을 도저히 못 잘 때까지 해놓으면 다음 날은 조금 늦게 깨고요.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늦게 깨는데 한 3일에서 4일 지나면 그 시간에 맞춰서 똑같이 깬다 그럽니다. 그게 자기의 적정 수면 시간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낮에 커피 마시지 말고 낮잠 자지 말고 한 일주일을 거쳐서 이 실험을 해보라는 거죠. 근데 뭐 꼭 이렇게 일주일 내에 살 필요 없고요. 주말에 본인이 충분히 잤을 때 안 피곤한 시간을 판단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낮에 졸립지 않은데 주말에 내가 더 많이 자고 있다 그러면 잠이 부족하다는 것도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렇죠. 네. 주말에 몰아서 자는 사람들 참 많죠. 예. 근데 그걸 당연히 여기는 것 같아요. 주말에 잘 수 있으니까 난 주중에 조금 자겠다. 좀 위험한 생각이에요. 생체 리듬 깨집니다. 그게
우리 생체 리듬은 하루 이틀만 바뀌어도 좀 이게 네. 이동이 되고 변동이 되니까 그 월요일에 굉장히 피곤한 월요병도 생기고 우리가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사회적 시차가 생기는 하루 이틀만 갖고도 생체 시계가 바뀝니다. 여러분들 시계는 일정에 맞추는 게 숙면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